자, 오늘은 경기 확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경기 확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효용성이 높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경기가 확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확장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GDP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GDP 성장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경기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용 팽창이 경기 확장을 견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경기 확장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좋게 움직이는 걸 반복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가게가 자기가 들고 있는 돈 혹은 이제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만을 가지고 뭐 소비나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서 초월해 가지고 그 대출 뭐 혹은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으로 돈을 조달 뭐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자본과 소득을 초월하는 투자와 소비를 가지고 경제가 더 계속 확장되고 진행되는 게 이제 반복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 확장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용 팽창이 경기 확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행지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행지수에 보시면 취업이나 생산, 그 다음에 판매, 출하, 그 다음에 이거는 건설이 이제 완성된 것,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 GDP, 그 다음에 실질 소득,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그 다음에 생산, 산업 생산, 그리고 이제 도소의 판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이제 경기가 확장된다, 수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사리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GDP가 연속 두 번 마이너스를 만들면, 그럼 이제 경기가 수축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GDP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GDP가 보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제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산출하는 이제 산식을 좀 보면 그 GDP 국내 총생산은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겠죠. 거기 정부의 구입, 그다음에 이제 이 순수치라고 하는 건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무역 분야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행동, 정부가 이제 돈을 뭔가 지출하는 행동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하고 해외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린 금액, 그 차액이 사실 GDP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기업, 가게, 정부, 그 다음에 국내외 소비자든 기업이든 하여튼 그래서 지출된 총액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혹은 해외로 수출됐다가 혹은 국내로 수입됐다가 서로 이제 판매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결과적으로는 국내 안으로 들어온 국내 안에서 국내 안에서 생산된 총 지출 금액의 합이 GDP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DP는 그 국가별로 기여도가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세 영역이 보이죠. 가계, 기업, 정부가 보이는데 이제 국가별로 쭉 보시면 기여도들이 달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같은 경우 GDP 기여도가 이게 이제 그 가계 그 소비가 48.1% GDP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소비가 15.3, 그다음에 이제 투자 중에 이제 고정자본 투자가 31.1, 그다음에 그 재고 투자가 거의 기여도가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 그래서 이제 수출은 플러스로 잡히고 수입은 마이너스로 잡히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순수출을 따져보면 한 6% 정도 되겠죠. 그래서 무역 파트가 한 6% 정도가 현재 국내의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GDP의 기여도, 그러니까 국가별로 가계 기업 정부가 기여하는 GDP 기여하는 기여도는 국가별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표시가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굉장히 높죠. 가계 지출이 우리 아까 이제 40%대였는데 여기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니까 그 해당 GDP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서 그 국가에 어떤 경제 지표가 중요한지 좀 더 중요성을 줘야 되는지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개인과 관련된 그 지표들 소득이라든가 혹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이제 그런 지표들이 떨어진다고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가계 기업 정부가 무엇인가 돈을 이제 시장에 뭔가 지출하고 소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경기가 진행되면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경기가 과열되고 확장되면 될수록 기업은 이제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뭐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다거나 채권,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투자를 막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용이 안정화돼 있고 소득이 잘 벌어지고 있으면서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전체적인 경제 전반이 좋으니까 쓰는 것도 더 많이 돈을 지출하게 되고 뭐 신용카드 같은 것도 막 갖다 그 많은 금액들을 그 쓰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신용이 팽창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깐 참고로 이제 미국의 이거는 이제 연체율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이렇게 짙은 그레이색으로 표시된 게 세 영역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영역이 있는데 이 세 영역이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근데 그 수축 국면이 되기 전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표시되는데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냥 연체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뭐 전체 미국 은행 전체에 대한 그 전체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고요. 이거는 상업하고 산업과 관련된 대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인 소비자에 관련된 대출, 가계에 관련된 대출이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인데 대부분 잘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연체율들이 올라갑니다. 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지 못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뭐 연체율이 떨어진다는 뜻은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됐다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체율이 쭉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이 한동안 많이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신용 팽창을 견디지 못하는 영역들이 그 가게든 기업이든 생기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을 맞이한다는 거죠. 따라서 경기 확장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경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그 더 많은 신용 팽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니까 경기 수축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행위를 경기 사이클 중에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경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계기업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 지출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고 이 경기 확장이 계속 잘 진행되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신용 창출을 통해서 계속 지출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무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한도에 차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종합정리, 세부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기 확장,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이 가계기업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돈을 지출하느냐,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경기가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각 국가의 GDP별로 그 기업 비중에 따라서 그 해당 국가 중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경기 사이클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경제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가 확장되려면 단순히 이제 그 보유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확장되면 될수록 그 신용 팽창을 통한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기 신용 팽창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